PQ가 0이라는 실수일 때 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기억니는 이거 슬쩍 봐도 뭐 물어봐? 실근의 존재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보기 자세히 안 읽어도 판별식은 좀 구해놓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지? P의 제곱 마이너스 4Q? 그지? 예. D2는 Q의 제곱 마이너스 4P? 이러겠네. P 플러스 Q가 음수이면 P 플러스 Q가 음수라는 게 뭐냐면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음수라는 얘기야. 둘 다 양수인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Q가 음수면 얘가 양이 되는 거고 P가 음수면 얘가 양이 되는 거니까 두 판별식 중에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참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니은의 이 조건은 뭐예요? 0이 아니라고 나와 있으니까 P가 음수고 Q도 음수다 라는 말이죠. 그럼 두 판별식 전부 다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둘 다 실근을 갖게 되겠습니다. P 플러스 Q가 음수이고 이제 적어도 하나가 음수인데 모두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 이거는 사실상 딱히 맞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 왜냐면 하나 양수가 하나 음수란 얘기잖아. 지금 하나 양수가 하나 음수인데 하나는 양수가 되고 하나는 여전히 음수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적당한 숫자 넣어보면 되지 않을까? P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러면 저기 4분의 1 되죠? Q가 3분의 1이다. 문제 조건을 만족하죠 지금? 판별식 중에 양수되는 거 있어요? 밑에 거만? 그치, 위에 거는 양수 안 되죠? 예, 네, 그럼 얘는 틀린 거죠. 근데 이거는 틀렸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잖아, 보기가. 맞아, 안 맞아? 그럼 발레 찾으려고 해야지. 넘어가 되겠죠? 네. 15번 볼게요. 15번은 이제 그냥 개수 역전만 하면 좀 심심하니까 여기가 이게 아니지 지금. 여기가 이거면 개수가 역수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이거면 뭐야 주원아? 야, 곱은 변동이 없잖아. 10분의 A니까 합의 부호만 변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근을 역수로 바꾸고 부호도 바꾼다 이런 관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은 역수의 부호를 바꾼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수가 이렇게 순서가 거꾸로 나열되어 있으면 원래 근이 무엇이다? 역수관계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부호 변동되어 있는 거 보고 아, 근이 역수이기만 한 게 아니고 부호도 바꾼 거구나 라는 얘기지. 이해됐어? 예. 그러면 마이너스 P분의 1과 마이너스 Q분의 1이 뭐 이제 R과 S를 담당할 텐데 지금 R이 더 작다 그랬잖아. 그렇지 않니? 그럼 얘가 S여야 되지. 맞냐? 맞잖아. 왜냐면 P분의 1은 음수인데 마이너스로 바꿨으니까 양수잖아. 근데 Q분의 1은 양수인데 마이너스 쓰니까 음수잖아. 그럼 얘가 R이어야 돼. 이해돼 안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럼 대소관계 설정해보면 그냥 음수인 게 제일 작겠죠? 그죠? 그 다음에 P도 음수죠. P가 그 다음이겠죠. 맞잖아. 마이너스 Q분의 1이 왜 더 작냐면 0과 1 사이에서 역수를 취했기 때문에 절대값은 1보다 커졌어요. 이해되죠? 예. 그리고 PQ의 대수는 원래 나와 있었고 여기가 S가 올라오겠네. 이해되시죠? RPQS 순이겠습니다. 넘어가 되겠죠? 넘어가 되겠죠? 16번 두 복소수 오메가 오메가 바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일 때 몇 도냐?
하품 나오네. 몇 도요? 슬퍼지려고 하네. 뿔만 30도죠. x가 2분의 루트 3 뿔마 i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0도예요. 맞아요? 그러면 30도씩 회전하는 거니까 6번, 6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12제곱하면 1이에요. 그래서 오메가의 6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거 잘 안 물어보거든, 30도를. 왜냐면 우리 이제 교육과정을 초과한 복소평면을 배워서 그냥 회전시키면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이거 다시 곱해봐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를 될 때까지 계속 거듭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잘 안 물어보는데 심화서들은 물어봐요. 니네 복소평면 배웠잖아 라는 거 같아, 내 생각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러하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주어진 식은 이게 이제 12개씩 묶어가지고 0 되는 거니까, 많이 친구들아, 저게 총 몇 개 있니 항이? 몇 개냐고? 101개. 아, 좋아요. 몇 개 남아요? 몇 개 남냐고? 12개씩 묶어서 몇 개 남냐고? 96까지 하고 5개 남잖아. 그럼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그리고 1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4제곱 남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고맙다 친구들아. 자, 내가 어떻게 더할 거냐면 얘랑 더하면 2야. 그지? 자, 얘랑 더하면 뭐야? 지금 보이잖아. 루트 3이야. 그지? 얘랑 더하면 뭐냐? 60도하고 마이너스 60도 더해야 되잖아. 얼마야? 친구들, 60도하고 마이너스 60도 하면 얼마냐고? 1. 1이죠? 얘랑 더하면 얼마예요? 아, 90도하고 마이너스 90도 더하면 얼마냐고? 0 아니야? 얘랑 더하면 얼마야? 120도하고 마이너스 120도 더하면 얼마냐고? 마일이잖아. 야, 니네 머릿속에 이게 안 돌아와? 여기서 30도 더하고 30도 가고 이게 더하면 얼마냐 이 소리야. 60도 가고 60도 가서 이게 더하면 얼마냐고. 허수분 어차 다 0 될 거 아니야. 실수부에 2배만 남겠지. 그럼 90도 가고 마이너스 90도 하고 더하면 얼마냐고. 0이지. 120도 가고 마이너스 120도 더하면 얼마냐고. 뭐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맞아? 네, 그러니까 그냥 2 더하기 루트 3이야. 이해하겠어? 복소수의 덧셈에서도 뭘 사용할 수 있다? 복소평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전히 편리하다. 그치? 넘어가도 되겠니? (20번) 보겠습니다. 왜 늦었어? 과학 캠프. 누구 자리 좀 줘, 얼른. 동의해 줄 거야? 대단아, 만점자 많아? 확인 좀 해봐야지. 그런 건 중요한 거는. 네 것도 아직 안 나왔다고? 무리수를 정수와 0과 1 사이의 소수의 합으로 나타낸다. 이거 뭐냐면 무리수 가지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그냥 분해하라는 얘기지. 모르면 내가 알려주겠다. 근데 우린 다 알죠. 예.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루트 5 플러스 1 소수 부분일 때, 야, 루트 5 플러스 1 소수분은 얼마야? 루트 5 마이너스 2죠? 왜냐면 루트 5의 정수분이 2니까 루트 5 더하기 1의 정수분은 3일 거 아니야. 그럼 3 빼면, 그지?
그러면 한 근이 루트 5 마이너스 2니까 다른 한 근은 루트 5 플러스 2라고 쓰길 바라는 거예요. 이 도라이들이. 무슨 말인지 알죠? 켤레근은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무리수 부호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2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2 이것도 뇌 빼고 그냥 생각하다 보면 루트 5 플러스 2라고 한 다음에 선생님 답이 안 나와요. 뭐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안 돼요. 자, 유리수 계수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정의는 켤레근이 무엇입니까? 무리수 부호의 부호가 바뀌는 게 켤레근이에요. 실계수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정의는 허수 부호의 부호가 바뀌는 게 켤레근입니다. 뒤에 있는 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거 뭐냐 이거? 한 번 더 꼬아서 계수 역전이죠. 그럼 알파 베타는 얘랑 얘가 아니고 얘들의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라는 건 루트 5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인 거죠. 그럼 실제로는 루트 5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루트 5 마이너스 2의 제곱인 거니까 어차피 가운데 양 사라질 거니까 5, 4, 9, 9의 2배인 18 이게 답이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 온다고? 잠한테 가라 그래. 오지 말고. 정수근 조건의 2차 방정식 문제입니다. 정수근 조건의 2차 방정식 문제는 반드시 무엇을 포함하죠? 예? 미정계수를 포함합니다. 미정계수가 없으면 근이 확정인데 정수근 조건을 뭐하러 줘? 맞아 안 맞아? 무조건 미정계수 들어있다고. 들어있다고 안 들어있다고? 들어있다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보통 교과서의 첫 번째 풀이로 소개되는 게 뭐냐면 근거계수의 관계거든. 근데 좀 적절하지 않다. 왜냐면 이 정수근 문제는 3차 이상의 다응 방정식에 대해서도 확대되거든.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쓰는 것보다 인수분해를 쓰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나면 3차 가나 4차 가나 다 똑같은 문제야. 근데 이걸 근계수로 문제를 풀고 나면 3, 4차 갔을 때 문제를 못 풀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인수분해를 풀이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어차피 근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은 전개하면 얘가 돼요. 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 왼쪽을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하는군요. 야, 그럼 또 근각에서 관계야. 그거 하자는 게 아니라 m이 사라지면 참 좋겠어. 내 생각에는. 그지? 어떻게 하면 m이 사라질까? 이거 자체는 항등식이잖아 지금. 맞아 안 맞아? 어떻게 하면 m이 사라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봐요.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2가 된다고.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의 계획대로 m은 사라져요. 누구만 남아요? 1만 남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 진겨봐. 그렇죠.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푸는 해법 뭐예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는 자연수이다.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마일 알파 베타 마일 잡은 거예요. 그럼 실제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는 1, 1인 거죠. 그럼 쟤들이 마일 되면 마삼이면 돼요. 그죠? 이때 m을 구하랬는데 m 더하기 1은 뭐하고 같냐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하고 같죠. 이렇게 쓸게요. 그죠? 예. 알파 베타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m은 얼마겠니? 1이겠네. 여기서 m은 얼마겠니? 5겠네. 그래서 m의 합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푸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3차 방식 돼봐야 알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될 거니까 또 미정계에서 사라진 x가 누구지? 이렇게 해서 대입하면 끝이에요. 문제 푸는 방식이 동일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만약 이걸 근계수로 풀게 되면 보여줄게 내가. 이걸 이제 근계수로 풀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알파 더하기 베타는 m-1이고 알파 베타의 곱은 2m-1이니까 이 두 개에서 m을 쏘아야 되니까 그래서 2를 곱해가지고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마이너스 2m-2여서 이 둘을 더해라. 그러면 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마삼 아니냐. 그럼 얘가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2 4 끌어다 썼으니까 4 더해서 1이다 이렇게. 선생님 똑같은데요? 그렇지? 똑같은데 이게 3차라고 하면 식이 알파 베타 감마의 합식 하나, 곱의 합식 하나, 곱식 하나 이렇게 3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거 가지고 m을 소거를 시도하는 건 우연찮게 잘 될 수도 있지만 보통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풀이 이렇게 몰고 가면 3차 가서 좀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차수를 올려봐야 난이도가 그냥 동일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물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하필이면 m의 정수조건이 있으니까. 정수근이고 정수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정수근이면 실근이지. 그럼 실근이니까 뭐 판별식 같은 거 봐가지고 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이쁘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예, 때려칩시다. 알겠죠? 이걸 하면 작거나 같다 나오면서 m의 범위가 이렇게 제한이 걸려가지고 그 중에 정수를 골라보니 방정식 몇 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풀어가지고 정수근일 땐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답이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판별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27. 이건 졸라 쉬운 거죠. 자, 원이 외접하고 있으면 당연히 두 원의 중심은 이어보고 싶어야죠. 이것도 안 이어보고 싶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수선 내리고 싶어야죠. 여기도 수선 내리고 싶어야 되고 이쪽으로 수선 내리고 싶어야 됩니다. 매우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것도 하나 문제를 풀리기 바라면 안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직각상표 하나 생겼죠. 여기가 R1 더하기 R2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뭐지, 진겸아? (3에서) R1 더하기 R2 빼면 되죠. 왜냐면 이만큼이 R1이고 이만큼이 R2이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그럼 여기 뭐라고 해야 되지? 4에서 R1-R2라고 하면 되죠. R1 더하기 R2. 여기서 피타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R1 더하기 R2의 제곱은 3-R1 더하기 R2의 제곱 더하기 4-R1 더하기 R2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R1 더하기 R2니까 R1 더하기 R2 그냥 한 문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T로 치환할게요. 이건 보기가 싫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T의 제곱이고 1차항 누구 나와요? 14T 25 그 정식 때립니다. 어차피 양의 근밖에 안 되겠죠. 7 플러스라고 쓴 놈들은 정신이 나간 놈들이에요. 요만큼이 R1 요만큼이 R2인데 이거 두 개 더했는데 여기 전체가 4인데 7을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정신이 나간 거지. 7 마이너스 얼마냐? 1루트 6 이가 답이겠네요. 넘어가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뭐야? 이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활용 문제 치고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후 2시에 A는 도서관을 출발해 학교로 가고 2시 20분에 B는 학교를 출발하여 도서관으로 간다. 서로 마주친 뒤 A는 20분 후에 학교에 도착하였고 B는 15분 후에 학교에 도착하였다. 야, 그냥 봐도 B가 빠르지. 야, 문제를 읽으면서 B가 더 빠르군 이런 생각도 없으면 문제 푸는데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글을 읽으면서 생각이라는 거 하는 사람이야. 아니, B는 20분이나 늦게 출발했는데, 그지? 만나고 나서 도착하는데 더 적은 시간이 걸렸잖아. B가 빠른 애야.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제 학생들이 푼 노트 같은 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 이제 도서관이 있고 학교가 있는데 만난 지점 표시하는데 막 이런 데 표시하는 놈들은 뭔 생각인지 모르겠다. 아니, 만나는 지점 당연히 중앙보다는 우측에 치우쳐 있어야 되잖아요. B가 빠르니까. 아니야, 안 맞니? 맞아, 안 맞아? 그지? 왜냐면 15초 동안 B가 걸은 거리가 20초 동안 A가 걸은 거리보다 더 빠를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왜? 여기를 15B, 여기를 20A라고 잡을 수 있죠. 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잖아. 그리고 이제 초기 조건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B가 A보다 20분을 덜 걸었어요. 그죠? 그냥 B가 여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20분을 덜 걸었다니까요? 이 시간 얼마예요? B분의 20A죠. 속력분의 거리니까. 여기에다가 20분을 더해야 A가 여기까지 오는 시간하고 똑같겠죠. A분의 15B가 된다고. 됐죠? A분의 B를 구하는 문제니까 요거를 이제 문자로 생각해 보면 약분 일단 할 수 있겠네. 3, 5, 4, 5, 4. 그리고 A분의 B를 다 곱해버려요. 그럼 3 곱하기 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분의 B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되죠. 그러니까 A분의 B는 얼마다? 2다 라는 걸 할 수 있죠. 음수는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활용 문제가 보통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는데 얘는 조금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 아닌가 싶고요. 그죠? 넘어가도 되겠나 친구들? 넘어가도 되겠어? 그 다음에 정오각형 언제까지 질문할 거야 이거? 정오각형 하면 뭐 떠올라? 한 내각이 108도고 대각선 다 이으면 대각선이 내각을 3등분해서 36도씩 살리고 맞아? 그 다음에 36 108 이런 이등분상표가 나오고 듣고 있냐? 72 36 이런 이등분상표가 나오고 이런 건 이제 그냥 기억할 만도 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럼 공부 좀 더 하세요. 공부 너무 적게 한 거예요. 대각선 다 이어볼게. 정오각형의 대각선을 다 이으면 선생님이 등장하잖아, 그지?
고마워. 끝나고 나랑 얘기 좀 하고 가. 끝나고 나랑 얘기 좀 하고 가라고. 표정 뭐야? 그잖아. 일단 한 내각이 108도인 건 알고 계시죠? 맞잖아. 그런데 어차피 여기가 이 이등변 삼각형일 거니까 여기가 108도라고 하면 여기 반드시 36도여야 돼요. 여기도 반드시 36도여야 되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같은 이유로 여기도 36이어야 되고 여기도 36이어야 되거든. 그지? 그러면 여기가 원래 180도였으니까 여기도 또 36이 될 수밖에 없잖아. 3등분이 되는 거지. 아, 별것도 아니라니까, 그지? 별것도 아니다. 별거야? 별거 아니지? 그럼 여기도 36이 있겠지. 그럼 여긴 72겠지. 외곽이니까. 근데 여기도 72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2등변 삼각형이 이런 종류가 하나 나오고 108도, 36도, 36도. 그제? 그 다음에 이런 종류 하나 나온다고 했잖아. 36도, 72도, 72도. 야, 이런 거는 지금 내가 이거 설명하고 있으면 현타 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미 다 알고 있어야지. 앉은 학생 다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면 이거 중등 도형에서 하는 거잖아요.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이미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고. 자, 구해야 되는 게 지금 B2의 길인데 어차피 B2의 길이를 구하려면 얘의 길이만 알아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2이기 때문이죠. 왜요? 현타 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그럼 여기도 x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삼각형은 얘랑 닮음이네. A의 닮음이죠? 근데 여기가 2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x 더하기 2죠. 닮은 비가 x 대 2거든? 그러니까 2를 x분의 2를 하면 x 더하기 2다 이거 아닐까? 야, 아직도 x 더하기 2대 2는 2대 x 아직도 2대 x 더하기 2는 x 대 2 크로스 뭐 이짓 하고 있냐? 아,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방쌤 어떻게 했어? 대응변을 보면 닮은 비가 x 대 2인 걸 알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니네가 아는 길이인 이 2를 x로 나누고 2를 곱하면 당연히 이 대응변의 길이인 x 더하기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일단 비례식 할 때 땡땡 찍는 놈들은 그냥 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놈들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자꾸 그걸 찍고 싶은 순간 아 내가 지금 이해도가 낮구나. 안 찍고 좀 해보자. 그래도 되는 거야? 본인 만점이라고 이제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비례식 다룰 때 웬만하면 저도 이제 너무 헷갈리면 찍긴 하는데 뭐뭐 대 뭐뭐는 이걸 찍긴 하는데 이걸 안 하고 좀 하려고 해보세요. 이걸 안 하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B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아져서 B를 굉장히 빠르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꼭 좀. 그러니까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이걸 땡땡이를 자꾸 찍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항상 이렇게 하려고 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근데 해보면 로스가 많아요, 저게. 알겠죠?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그럼 x 얼마지, 진겸아? 이거지? 답은 얘가 되겠지. 2 더하라 그랬어. 2를 더하면 임플란트?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보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얘네 두 근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음수다 이걸 지금 준 거잖아요, 그죠? 이 부호니까 두 근은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와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얘기예요? 4a-b라는 얘기예요. 그냥 근거하기 전에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곱하기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이게 마이너스 8b죠. 그죠? 근데 어차피 니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고 알파 베타가 B인 거 알잖아. 저거의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맞아? 그러면 내가 지금 절대값을 안 합쳤는데 너네 이거만 보이면 막 미친놈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래도 돼?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B가 지금 음수잖아. 그럼 얘를 뭐라고 읽어야겠어? 마이너스 B라고 읽어야겠지. 왜냐면 절대값은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지? 그러면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는 얼마가 되는 거야? 8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얘가 8이 한단 말이잖아. 왜요? 왜 1번 노래고 이게 마이너스 B니까. 그지? 얘가 8이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A가 2라는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냐고? 그 다음에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라고 써있지만 이게 두 근의 이부호이기 때문에 얘가 실제 의미하는 건 두 근의 차이입니다. 훌륭해. 두 근의 차 공식 기억나시죠? 이 차항이 개수의 절대값보다 루트 판별식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4b잖아요. 근데 a가 2니까 루트 4 마이너스 4b잖아요. 얘 지금 8이라고요. b는 음수여야 합니다. 그럼 b는 마이너스 15면 되겠네. 따라서 ab는 얼마다? 마이너스 30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졸려하지 마시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근이 감마 델타 알파 더하기 델타가 2 플러스 2i다. 근데 여기에 이미 마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인 거 우리 이미 알아요. 그러면 알파는 1 더하기 뭐 ci 베타는 1 마이너스 ci 이런 식이야. 스칼렛 정리해서. 그러니까 이 알파랑 감마를 더했는데 실수부가 2가 나왔다는 얘기는 감마의 실수부도 사실상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거 전에 여기 이제 숫자가 있으니까 그걸 써먹어보면 감마 델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어머나 중요한 정보네. 곱이 무엇이다? 곱이 무엇이다? 곱이 음수. 곱이 음수. 곱이 음수이면 감마랑 델타는 실근입니다. 제가 곱 음수 조건은 실근 조건을 반드시 포함한다고 했죠. 그래서 2부호 조건할 때 판별식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때 a가 0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알파 베타의 곱이 음수라는 건 뭘 뜻하냐? 알파 베타는 a분의 c잖아요. 그럼 이게 음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ac가 음수라는 얘기죠. 분모 분자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곱해도 부호가 다르겠죠. 근데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얘가 음수면 얘가 반드시 양수가 돼요.
그럼 B가 0이어봤자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식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곱이 음수다라고 딱 확인한 순간 감마 델타 실수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둘이 더해서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알파가 뭐란 얘기냐면 1 더하기 2i고 감마는 그냥 1이란 얘기예요. 괜찮은 얘기인가요? 그럼 a는 1 플러스 2i 1 마이너스 2i니까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감마가 1이면 델타는 얼마냐? 곱이 마이야 되니까 마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b는 두 근의 합의 부호를 바꾼 거니까 1입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6이 되겠죠. 내 생각엔 이 문제 풀 때 이게 제일 중요했다라고 봅니다. 알겠죠? 곱이 음수인 거 딱 보고 이거 그럼 판별식 양수 조건 풀어봤는데 너네 실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6번까지만 풀고 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잠이 확 깨죠. 쉬는 시간이다. 6번 두 자연수 PQ가 모두 소수이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 두 근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일 때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여러분들은 근해 공식을 쓰는데 너무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마치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 잘못된 풀이를 하는 것 마냥. 근데 이렇게 정수 조건 같은 거 있으면 근해 공식이 아주 유용하죠. 왜냐면 근호가 일단 벗겨져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일단 근호가 벗겨지고 난 이후에 만약에 분모가 있다면 또 유리수가 아니어야 되니까 또 추가 조건이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근해 공식이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다. 이해하겠니? 자, 근해 공식으로 x 구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4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이에요. 근호 벗겨져야 되죠? 그러면 얘가 뭐여야 되냐면 제곱수여야 합니다. 그러면 4p하고 q는 피타고라스의 수의 일부겠죠. 아니냐? 그지? 근데 P와 Q가 소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난 딱 봐도 생각나는 게 뭐야? P3, Q5, 5, 12, 13. 생각이 빡 나죠? 안 난다고? 아니 3, 4, 5, 6, 8, 10, 50, 23, 7, 24, 25 이런 거는 기본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리고 소수이면서 문제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2 뿔마 13이에요. 그럼 x는 2라고 마이너스 25죠. 그래서 34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아니 선생님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럼 틀려야지. 야 시험지에서 이게 나왔어. 남들 다 이러고 있는데. 저러고 있을까요? 그렇지. 진짜 저러고 있을까요? 아니 적어도 니네랑 경쟁하는 애들은 다 그러고 있어. 누구 얘기하는 건데? 니네 방 꼴찌? 잠깐 쉬었다 할게요.